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Reliable Log Aggregation System in Multi-Tenant Kubernetes Cluster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인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카모토 히로키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달에 라인에 입사했고요. 이후에는 베르다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SRE를 맡고 있습니다. 미션은요, 시스템의 신뢰성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와 분산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르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다는 라인이 산에서 제작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오픈 스택 베이스의 이아스란지, 렌처 베이스의 쿠버네티스 에저 서비스란지, MySQL, 일레스틱 서치 등 매니지먼트 DB 서비스, K네이티브 베이스의 Function as a 서비스, 그리고 LB, NAT 등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모는요, 버추얼 머신이 74,000대, 물리 머신이 3만 대, 하이퍼바이저가 4,000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르다의 SRE 팀은 베르다를 횡단해서 날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E 팀은 두 개의 유닛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와이드 SRE 유닛과 인프라 매니지먼트 유닛 두 가지 유닛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플랫폼 와이드 SRE 유닛은 베르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기반 등의 플랫폼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베르다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과 베르다 서비스 개발자의 운용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프라 매니지먼트 유닛은 베르다 내의 물리적인 인프라 리소스의 조달과 관리, 구축을 실시하는 유닛입니다. 더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위해서 매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 와이드 SRE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요, 베르다 내의 로그 집계에 대해서입니다. 평소에 베르다 서비스 개발자가 운용할 때 참조하는 베르다 서비스 자체의 어플리케이션 로그라든지 감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감사 로그 집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타겟은요, 유사한 구성으로 유사한 과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분들,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스템 설계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테마는요, 멀티 테넌트 쿠버네티스의 설정 관리 방법 사례 소개와 멀티 테넌트 쿠버네티스의 풀루 엔티티의 로그 수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듣는 큰 장점은요, 멀티 테넌트 쿠버네티스에서 컨피그 관리와 로그 관리를 할 때 아이디어라든지 힘든 점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설정 관리 시에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활용한 해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멀티 테넌트에서 여러 팀에서 설정 정보를 다루는 유스케이스일 경우에는 로그에 한정되지 않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베르다 내 원래 있었던 로그 집계에는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베르다의 많은 서비스는 이 멀티 테넌트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테넌트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리소스의 집약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플로이먼트와 모니터링 등 오퍼레이션을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 상의 내부 대상, 내부 개발자 대상 플랫폼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신뢰성 향상과 오퍼레이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조직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클러스터는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팀과 SRE 팀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멀티 테넌트한 클러스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의 해결 방법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래 어떻게 로그를 집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 베르다 서비스 팟 안에 사이드카로서 플루 엔티티와 로그로테이티드를 디플로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empty 디렉토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로그 파일을 팟 안에 컨테이너 간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아스 컴포넌트인 오픈스택의 노바 API 컴포넌트가 empty 디렉토리 안에 로그 파일을 출력시킵니다. 이걸 같은 팟 안에 있는 플루 엔티티가 늘 감시하면서 로그주를 테일합니다. 그리고 그걸 베르다 내에서 로그 스토리지로 이용하는 일렉스틱 서치 클러스터로 송신합니다. 그리고 이 empty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로그를 로그로테이티드가 일정한 조건으로 로테이션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과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팟당 컨테이너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개발자들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플루 엔티티를 유즈봇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과 캐퍼시티 관리, 퍼포먼스 관리, 신뢰성과 데이터 영속성에 대한 배려가 편차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 결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팟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노드에 대한 스케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원래 멀티 테넌트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목적의 하나였던 인프라의 리소스 집약률을 높인다는 컨셉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유즈봇을 하는 팀 입장에서 플루 엔티티에 의한 로그 집계 퀄리티가 바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르다에서는 감사 로그를 같은 구조로 집계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영속성에 대한 배려가 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면 감사 로그가 감사 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 로그는 언제 누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언제든지 이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영속성의 결여로 인해서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애시당초 감사 로그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로그 집계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실시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해결책은요. 주로 두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SRE 매니지드한 플루 엔티티 클러스터의 제공과 플루 엔티티의 컨피그를 자동적으로 밸리데이션해서 적용해주는 플루 엔티티 컨피그 오페레이터의 도입입니다. 우선 매니지드 플루 엔티티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도식과 같은 구성을 통해서 매니지드한 플루 엔티티 클러스터를 제공했습니다. 플루 엔티티를 사이드카에서 분리시켜서 로그를 기본적으로 표준 출력에 출력하도록 합니다. 매니지드한 건요. 이 플루 엔티티의 포워더와 어그리게이터라는 부분입니다. 플루 엔티티는 주로
이 두 가지 롤로 나뉘어서 디플로이드가 됩니다. 우선 forward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forward란 로그를 모아서 어그리게이터에 송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데몬 셋으로서 디플로이 되었기 때문에 각 노드에 반드시 하나의 플루 엔티티 forwarder 팟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자신들의 플루 엔티티를 디플로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그리게이터는 무엇이냐 하면 forwarder로부터 로그를 받아서 가공이나 필터링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인 로그 데이터 스토어에 송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stateful set으로서 디플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그리게이터와 forwarder 두 가지 롤로 굳이 분할해서 디플로이 하는 것에는 장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몬셋인 forwarder의 경우 그다지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forwarder는 로그를 단순히 어그리게이터에 전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 향상입니다. 가공 처리와 전송 처리가 주로 큰 부하를 주기 마련인데요. 롤을 이렇게 분할을 함으로써 어그리게이터를 수평 스케일해서 간단히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경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그 취득은 기본적으로 표준 출력 쪽으로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공 처리라든지 송신 처리의 경우에는 자주 변경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드에 대해서 풀 엔티티로 변경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리스크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할함으로써 이 변경 점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로그가 처리되는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팟은 표준 출력의 로그를 출력합니다. 컨테이너의 표준 출력은 도커의 로그 드라이버에 의해서 호스트 측의 JSON 로그 파일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플루 엔티티 팟은 호스트 측에 있는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마운트 해두면 각 컨테이너의 표준 출력 로그를 집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집계한 로그를 어그리게이터에 송신합니다. 이때 하나의 어그리게이터의 부하가 편중되지 않도록 로드 밸런싱을 실시합니다. 포워더로부터 받은 로그를 가공, 필터링해서 최종적으로 일렉스틱 서치 쪽으로 송신합니다. 그래서 플루 엔티티는 완전히 클러스터 내 공유 리소스가 되고요. 각 서비스 개발자는 자신들이 플루 엔티티를 취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지드한 플루 엔티티는 데이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우선 포워더 측에서는요. 팟이 디플로이 되어 있는 호스트상의 패스의 로그를 버퍼링해서 어그리게이터의 장애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팟의 재스케줄링이라든지 OOM 킬러를 통해서 프로세스 재기동을 통해 로그를 상실하지 않아도 되도록 셧다운 시에 버퍼를 플러시하거나 이미 다 읽은 로그의 위치를 파일로 기록해서 로그 읽기를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도록 해둡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한 번은 로그가 도달되었다는 걸 보장할 수 있도록 어그리게이터에 아크 레스폰스를 요구를 해서 아크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리트라이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그리게이터에서는 로그를 마운트되어 있는 퍼시스턴트 볼륨에 버퍼링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스토어, 예를 들어서 엘렉스틱 서치가 장애에 씌어도 로그를 상실하지 않고 버퍼링을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팟의 제스케줄을 통해서 포워드와 마찬가지로 로그를 상실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종료 시에는 버퍼링된 로그를 플러시합니다. 그리고 단일한 노드 장애 시에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터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도록 분산시켜서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매니지드 플루엔티드 클러스터의 구성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베르다 서비스의 개발자는 완전히 플루엔티드를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그리게이터나 데이터 스토어 장애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버퍼할 수 있는 볼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터의 스케일도 쉽고요. 그리고 이 환경은 완전히 SRE 팀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영속성과 신뢰성, 퍼포먼스 등도 SRE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플루엔티드의 자신들, 그러니까 서비스 팀의 로깅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도입한 플루엔티드 컨피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팀이 자신들의 로그 설정을 저희 매니지드 플루엔티드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팀이 설정을 적용할 때 다른 팀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컨플릭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이 설정적으로 잘못된 설정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플루엔티드 프로세스가 깨져서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건 함께 플루엔티드를 공유하고 있는 맨체스터 앤 클러스터상의 다른 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니지드 클러스터에 여러 팀이 설정을 넣으려고 하면 팀 간의 컨플릭트가 발생하고요. 이상한 컨피그를 넣음으로써 프로세스가 다운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플루엔티드 프로세스를 의식해서 오퍼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정 적용 전에 제대로 발리데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팀의 설정이 다른 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플루엔티드의 프로세스 다운은 피한다는 것, 그리고 플루엔티드에 대해서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설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플루엔티드 컨피그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것은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와 이를 다루는 오퍼레이터로서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플루엔티드의 로그에 관한 오퍼레이터인데요. 멀티 테넌트에서 컨피그를 취급하는 케이스라면 똑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루엔티드 컨피그 오퍼레이터는 커스텀 리소스에 기술된 설정을 자동적으로 밸리데이션해서 자동적으로 플루엔티드 설정으로 변환시켜서 컨피그 맵으로 출력합니다. 만약 이 컨피그 맵에 설정 갱신이 있었을 경우에는 플루엔티드의 갱신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설정 밸리데이션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처리를 차단합니다. 그럼 실제로 설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SR팀이 설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루엔티드를 커스텀 리소스로 지정해둡니다. 이것으로 지정된 플루엔티드는 오퍼레이터의 감사 대상으로서 설정됩니다. 그리고 벨더 서비스 개발자는 자기 자신의 로깅 설정을 쓴 CRD, 로깅 파이프라인을 적용합니다. 로깅 파이프라인 커스텀 리소스에서는 어디서 로그를 취득하고 로그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것을 어디에 저장할지 라는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것이 디플로이 되면 오퍼레이터는 변경을 검지하여 리콘사일 루프를 시작합니다. 먼저 커스텀 리소스의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루엔티드의 컨피그로 변환하여 밸리데이션 전용의 컨피그 맵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그 밸리데이션 전용의 컨피그 맵을 마운트한 밸리데이션용의 포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플루엔티드의 드라이런 또는 프로세스가 레디로 될지를 실제로 작동시켜서 확인할지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합니다.
밸리데이션이 성공하면 오퍼레이터는 카스텀 리소스의 내용을 플루언트 TV 설정에 컴파일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컨피그 맵을 출력합니다. 원래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기존 컨피그 맵에 맞이합니다. 이 컨피그 맵이 갱신 또는 작성되면 오퍼레이터는 플루언트 D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제합니다. 여기서는 컨피그 변경이 연속됐을 때 플루언트 D에 빈번하게 통제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갱신을 버퍼링해서 통지를 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기 자신들의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카스텀 리소스의 기술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럼 계열을 파악했으니까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스텀 리소스에 대해서입니다. 로깅 파이프라인 리소스는 로그의 취득원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만 이것은 몇 가지의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준 출력, 그리고 empty 디렉터리입니다. 벨다에서는 감사 로그를 empty 디렉터리에 출력해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표준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mpty 디렉터에 놓인 로그 파일도 읽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mpty 디렉터리는 마운트하고 있는 포트 외부로부터는 통상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트가 스케줄되어 있는 호스트 측으로부터는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 측에 있는 empty 디렉터에 상당하는 디렉터리를 우리의 플루언트 D 포워더가 마운트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스니펫도 지원합니다. 이것은 주로 호스트 패스상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파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로깅 파이프라인 리소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플루언트 TV 컨피그로 컴파일합니다. 컴파일할 때에는 중요한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추가하거나 버퍼의 저장처를 오퍼레이터에게 있어서 나아가서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편한 형식으로 자동적으로 변환합니다. 예컨대 empty 디렉터에 들어온 로그를 취득하고 가공해서 엘라스틱 서치에 보낸다라는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의 취득원에 관해서는 empty 디렉터리명 그리고 로그 파일명을 지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포워더용의 컨피그로서 컴파일하고 있습니다. empty 디렉터리 패스는 호스트 측으로부터 보이는 패스로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또 이미 로딩한 로그의 위치를 파일에 기록하는 설정이라든지 그 이외의 중요한 설정이라는 것은 이 타이밍에서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공 처리와 송신처에 대한 지정이 아그리게이터의 컨피그로서 컴파일됩니다. 가공 처리나 송신 처리, 송신처에 대한 송신 처리의 설정은 실수로 다른 팀의 설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루언트 TV 라벨 타그로 랩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깅 파이프라인의 설정은 반드시 하나의 라벨 태그 안에 설정대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로깅 파이프라인의 설정은 반드시 그 로깅 파이프라인 리소스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그리게이터의 퍼시스턴트 볼륨에는 반드시 버퍼 파일이 저장되도록 패스를 자동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렇게 컴파일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포워더와 아그리게이터용으로 각각 컨피그 파일이라는 것을 출력하고 생성하고 그때 레벨 태그로 랩핑을 하거나 중요한 설정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버퍼 파일이나 포지션 파일 이러한 것이 의도된 장소에 저장되도록 자동적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리데이션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포트를 움직이기 전에 정적으로 룰을 해석을 한다라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포트를 드라이런으로서 실행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송실 설정 등 실제로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 소통 테스트를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해서는 드라이런이 아니라 실제로 포트를 동작시켜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제공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시험 그리고 감시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멜다가 취급하는 로그라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루션이 실제 부하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도록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크 론치를 해서 본방의 부하를 실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가를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사이드카 컨테이너로서 존재를 했었던 플런트 D 환경에는 일절 손을 가지 않고 신규로 우리의 매니지드 플런트 D 클러스터를 추가해서 로그를 송신했습니다. 본방 환경에 있어서는 실제로 하루에 약 250기가 정도의 부하가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부하 특유의 문제를 가시화해서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게 본방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고 릴리스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표적인 고부하 환경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그리게이터 노드의 CPU 사용률이 불규칙적으로 고부하로 되었다가 그 후 바로 원상태로 되돌아간다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고부하 시에는 포워더의 긍정 응답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포워더는 몇 번이나 로그 송신을 시도한다는 것을 반복했었습니다. 아그리게이터는 충분한 인스턴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평소는 낮은 CPU 사용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플런트 D 상위 어느 슬래트가 고부하인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플런트 D는 구조상 이벤트 스레트라고 불리우는 스레트가 리퀘스트를 접수하고 버퍼에 써서 긍정 응답을 돌려보낸다라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스레트가 고부하였습니다. 또 TCP라든지 커넥션을 감시를 하다 보면 고부하 시에도 대량의 포워더가 하나의 아그리게이터에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의 로그 송신에 의해서 리퀘스트 접수, 버퍼 쓰기, 긍정 응답 이 프로 중 어딘가에서 고부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IO의 부하는 낮고 또 무거운 가공 처리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내어지는 로그 사이즈가 너무 커서 로그 가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작게 해서 세분화해서 분할해서 보냄으로써 이 문제는 무사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그가 거대해서 하나의 리퀘스트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스케일 아웃을 해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게 해서 가벼운 처리 리퀘스트가 증가를 하는 것은 심플하게 스케일 아웃을 함으로써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책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같은 클러스터 같은 멀티 테넌트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설치해서 플런트 D나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를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벨다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빅토리아 매트릭스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리모트 라이트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매트릭스의 플러그인인 VM 알러트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알러트 룰을 쿼리해서 만약에 일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러트 매니저에 통지합니다. 알러트 매니저가 슬랙이라든지 페이지 듀티와 같은 적절한 루팅처에 알러트를 보냅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자체도 다른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프로메테우스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령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다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검증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매트릭스는 CPU,
메모리 사용률, 그리고 프로세스 다운, 포트 다운, 리스타트 횟수, 그리고 로그가 플루언트 D로부터 제대로 보내어지고 있는지, 로그의 취득 속도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지, 버퍼에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의 사용량, 그리고 에러 횟수,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그의 취득 스피드와 처리 스피드, 이것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 튜닝을 함으로써 계속 버퍼가 쌓여서 로그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의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손신처의 다운으로 장시간 버퍼링이 필요해지면은 그 이후 복구를 하더라도 좀처럼 버퍼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 항상 일정 시간 로그의 성신이 지연이 된다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과 그리고 릴리스 후에 나타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베일더위 서비스 개발자는 완전히 플루언트 D 메인테넌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자신의 로그 설정을 로깅 파이프라인 리소스에 기술하는 것만으로 설정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그 집계의 신뢰성, 데이터 영속성, 퍼포먼스를 SRE가 케어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약 172개 정도의 컨테이너 삭감에 성공하여 스케줄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릴리스 이후 몇 가지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도커의 제이슨 로그 드라이버는 16KB 이상의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분할해서 로그를 송신한다 라는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이슨 로그를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출력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의 경우 분할되면은 제이슨으로서는 파손된 로그가 플루언트 D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플루언트 D의 파스 처리를 할 때 에러가 떠서 버려진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한 줄로 16KB 이상의 로그라는 것은 원래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출력 내용을 줄이든가 또는 적절하게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분할해서 보낸다와 같은 대응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유저 측의 로깅 파이프라인 설정이 잘못돼서 파스 에러가 떴을 때 플루언트 D 프로세스가 다운한다라는 그러한 영향은 없습니다만 로그 자체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컴피그 오퍼레이터의 밸리데이션 프로세스에서도 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저가 자기 자신으로 에러를 검지해서 대처를 한다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SRE가 그것을 검지를 하고 그것을 유저에 전달해 줌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스케일링 할 때마다 SRE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에러 헌더링의 설정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처럼 로깅 파이프라인 커스텀 리소스에 대해서 에러 시의 퇴피처라는 것을 사전에 정의해 둡니다. 플루언트 D의 네트 레터 루팅의 구조인 에러 라벨 안에 각 로깅 파이프라인 커스텀 리소스용의 퇴피처의 설정을 자동적으로 삽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러가 뜬 로그도 버려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송신처에 대한 로그의 유량, 이것은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스로부터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퇴피처의 로그가 흘러갔을 때 유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스 에러에 대해서도 로그의 결선 없이 바로 유저에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 카프카를 사용한 아키텍처의 개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워더는 카프카에 대해서 로그를 보내고 이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터는 카프카로부터 로그를 취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됩니다. 사내에는 매우 높은 서비스 수준으로 운영되어 있는 매니지드한 카프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메리트인데요. 아그리게이터와 포워더의 직접적인 의존 관계가 사라져서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스케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또 어그리게이터 장애 시에도 포워더는 자기 자신이 배치되어 있는 노드에서 머퍼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 측의 머퍼의 책무를 이양할 수 있게 됩니다. 클러스터 외부에서도 로그를 보내고 우리의 어그리게이터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멀티 테넌트 클래스의 로그 유량이라는 것은 벨다 전체의 내부 서비스의 로그 유량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넓은 스코프로 로그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멀티 테넌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서부터 로그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컨대 개인정보의 마스킹이라든가 로그의 중요도에 따른 로그의 송신처 데이터 스토어의 정리와 루팅 등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VM이라든지 PM, 물리적인 머신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로세스까지도 포함해서 벨더 서비스 전체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로그 집계의 표준화를 실시한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